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성입니다. 제가 흑석 재개발 구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총회가 열리면 그 총회 책자를 전부 분석해 드렸고, 3구역 같은 경우 흑석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례율 조정하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나올 것이다, 8천만 원 전후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추가 분담금 그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상가 분석 같은 것도 보고 많이 전화 주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최근에 이제 노량진 분들이 저한테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이제는 좀 이런 분석을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대부분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옛날처럼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나 재개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나 블로그, 유튜브 또는 가서 돈 주고 강의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의 구역에 대해서 너무 제가 7구역 조합원이었을 때는 정말 조합원 입장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따져보고 했었는데,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분석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제가 좀 남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역도 이제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소식지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침 소식지를 주고 가시네.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2월 1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관련된 주요 이슈가 뭐 큰 이슈는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너무 또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를 좀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역 이런 사업 물어보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요. 자, 여기 재개발 조합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흑석 중앙상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층 2호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중앙대병원 옆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8112-0132. 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일이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특별하게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흑석이구역 주민대표회 위원장 이진식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이 앞에 그 재개발 그 단계를 좀 완화시켜서 통합해서 좀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 그 내용, 바뀐 내용에 따라서 그 서울시에 대해서 뭔가 서울시에 대해서 이것을 신청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 올해 2024년의 목표는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뭐 이런 것을 하고 통합 심의를 이런 거 다 해서 사업 시행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총회로 바로 하지 않고 주민대표회가 있나 봐요. 주민대표회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를 거쳐서 이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서울시 개별 심의 통합 원스톱 통합 심의 운영 체계 구축, 이게 나왔는데, 자, 정비 계획 변경,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건축 경관 심의, 환경 영향 평가, 교육 영향 평가 심의, 이런 내용을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던 이거를 어떻게 줄여버리겠다? 6개월로 줄여서 통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절차를 1년 이상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건축 심의, 경관 심의, 환경 영향 평가, 교육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도시관리 계획, 정비 계획, 도시공원 조성 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해서 2년 정도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통합 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9일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의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이 1월 19일인가요? 1월 30일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들어오면 법률이 2024년 1월 30일 날 되었고 시행도 2024년 1월 30일이거든요. 시행에 관한 거를 부칙에 가서 한번 볼까요? 부칙에 가서 보면 2024년 1월 30일에 30일부터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3조 3의 규정은 6개월 경과한 후부터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쭉 내용인데 어찌됐든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구비서류를 준비 첨부해서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서울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한다.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100여 명의 위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25명으로 운영되고 위원회는 매년 2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 예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력업체 회의 및 임원회의 개최가 있었나 봅니다. 2024년 1월 24일 날 제38차 협력업체 회의 및 53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담회 개최 예정은 올해 2024년 3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안건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안건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자, 보고사항이 세 가지가 있고요. 설문조사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정 안건은 논의 안건이 필요한 것은 재정비 촉진구역 내 구역 경계 필지 조정 처리에 대한 합의서 있고 두 번째가 시행규정 변경 의결의 건이 있네요. 어쨌든 3월 그다음에 제18차 주민대표회의 개최 예정에는 3월 29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흑석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행자 변경이 되는데 SH하고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삼성물산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다라는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2023년도 흑석 2구역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 추진 계획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보시면 되겠죠. 화면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중요한 2024년 요걸만 갖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이 있고요.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가 있고 서울시 입안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고시가 있고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통합심의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을 통합심의하겠다. 그걸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9월이나 11월쯤 되면은 통합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작성하고 주문총회를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자, 11월쯤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받고 5월 달에는 내년 5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후 종전 자산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내년 10월에 관리처분 계획을 통지하고 공람공고 총회 및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굉장히 초스피드로 빠른 것 같아요. 관리처분 받고 나서도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도정법에 보면 6개월 내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주 철거 착공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빠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시점이고 어쨌든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지체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좀 2주 할 때도 보면은 또 그게 보통 2주 시작하고도 통상 6개월, 길면 1년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4년이잖아요. 24년, 25년, 2026년, 26년 하반기쯤 7, 8월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28개월, 30개월 잡으면은 2년 반이죠. 그러면은 2027년, 2028년, 2029년. 그쵸? 그럼 한 5년, 4, 5, 6, 7, 8, 9. 그러면 거의 6년 정도 되어야 빨라야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30개월은 걸리겠죠. 어쨌든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 추진 계획안은 인허가 업무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계획안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획이라는 거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좀 약간은 지체되는 면이 있겠죠. 자,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설문조사 취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너 몇 평 받을래? 당신은 희망하는 평형이 몇 평입니까? 근데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어떤 평형을 받고 싶냐? 그러니까 선호 평형이 뭔지, 그다음에 상가 업무 시설, 그다음에 오피스텔, 부부임대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좀 건의를 드리자면, 자, 선호 평형은 아마 조합의 입장에 다르겠지만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하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죠. 여기는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좀 커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해가든도 30평대는 몇 개 없고 주가 40평대예요. 40평대. 그런 것처럼 이 흑석 2구역도 이 괜찮으려면 제가 봤을 때 40평대. 적어도 30평대, 20평대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소형 평형이 많을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분양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대형 평형을 지었을 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소형 평형이 많아야 조합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단지의 어떤 쾌적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프리미엄 이런 거를 누린다고 하면 적어도 40평대가 주종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20평대도 만들고 30평대도 만들고 40평대, 60평대, 50평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0평대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한강도 보이고 하는 그쪽은 한 50평대까지, 60평대까지 있으면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호 평형을 물어보겠다는 게 조합원한테. 그 상가, 저는 이제 흑석 재개발되면서 많이 없어진 게 상가예요. 상가. 근데 새로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많이 유입되는 거. 그다음에 흑석 구구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원이라든가 관련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는 그런 산업으로 가고, 이 구역의 상가는 흑석동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의 그 먹거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뭐 헬스, 문화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앙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또 약국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를 좀 비싸게 분양을 하면 오히려 주상복합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역에 투자로 오신 분한테 그러거든요. 이 구역의 핵심은 상가다.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를 좀 신경 써서 지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부동산에 전화해서 많이 물어본 것 중 뭐냐면 흑석동에 오피스텔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지금 중앙대 병원의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레지던트나 간호사들 이런 문제, 아직은 젊은 층이 살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죠. 그래서 아파트에 원룸이 있긴 하지만 이 구역에 오피스텔 한 동을 새로 지어가지고 흑석역이다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이 김포공항이나 이런 쪽에 김포나 마곡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요, 오피스텔을. 그렇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이 부분을 포인트를 많이 좀 비중 있게 다루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성이 될 수 있죠. 자, 부분 임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거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어차피 또 이제 그 국가 공공성 역할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최소화로 하고 이 상가와 오피스텔에 많이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러한 재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피력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흑석 2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됐대요.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1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 연장이 된 1년간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흑석동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실제로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가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이 구역에 투자할 수는 없고 실제 여기서 이사 와서 사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노량진에서 지금 노량진 1구역, 3구역 이런데 저한테 와서 상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잘 모르세요. 제 유튜브 오시는데 그래서 조합의 정관을 요청해라 하는데 조합의 정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조합에 관계되신 분이 그 다음에 도정법이라든가 분양 평형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틀리게 많이 설명을 받으신가 봐요. 제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합 정관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도정법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정보 공개는 뭐냐면 저는 7구역 조합원일 때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가서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조합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돼요. 조합에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 이건 아마 도정법에 의해서 처벌 조항이 있어요. 임원들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원하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운영 규정하고 조합 정관 있잖아요. 조합에 정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노량진에 그 오신 분 꼭 이 정관 단락에서 정관을 꼼꼼하게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상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다 계약이에요. 이제 선정 계약서, 영역업체 선정 계약,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뭐 그다음에 돈 어떻게 썼나 이런 거, 안내문 공고문, 그다음에 회의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겠죠. 관리처분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겠죠. 사업 시행 인가 계획서도 아직 안 나왔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이제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쓰는 거니까 아까 나와서 일정이 있었잖아. 일정. 그 이유 여건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 웬만한 거는 이미 진행된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앞으로 할 게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거, 계획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지만 앞에 진행된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다. 조합원으로서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합에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클린업 시스템. 정비사업 정보 몽땅 이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몽땅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각각 그 조합에서 올려놓은 정보를 다 열람할 수가 있어요. 열람할 수 있고 복사도 아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항은 조합에 요청을 하시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조합 사무소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여기 회원가입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 하셔도 저도 이제 가입해서 좀 보긴 했는데 옛날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클린업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모르는 거는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서 이 조합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 되죠. 뭐 단톡방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이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 그걸 분석해서 또 조합에서 이렇게 조합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 조합에서 긴장합니다. 저희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아크로 리바임은.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거주소 바뀌면 연락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조합에서 연락이 가니까. 자, 클린업 정비 시스템. 자, 여기 보시면 가입 및 접속 방법이 나오죠. 이거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정보고개 보면 쭉 이렇게 있어요. 저도 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사업장 검색하면 이 구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직접 주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소식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조합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배웠던 거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는 뭐냐 큰 내용은 없고
전 부동산 입장에서는 재개발 지정이 다시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하겠다.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끝내겠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내년 202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 내용을 제가 이 소식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앞에 보면은 꼼꼼하게 우리 조합원님들은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흑석 2구역 먼저 바로 제2부동산 바로 앞에 단지라서 한번 좀 유심히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